예전에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니아오부터 외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이야기하며 서투른 한국어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한류의 심상치 않은 조짐을 일찍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한류를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와 함께 자국의 문화를 높이 고취시켜 애국심을 드높이고자 하는 모습까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노력들이 전부 헛수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 중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 사드 사태에 시작된 중국 정부의 한류 통제 한한령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상태인데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TV 출연이 취소되는 기이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통제에 들어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한한령이 버젓이 존재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죠.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자 한류가 자국 내에서 번지지 않게 하려는 수작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자국 문화 컨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문화 컨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였죠. 칸 영화제를 휩쓸었던 기생충과 에미상 6관왕이라는 쾌거를 누린 오징어 게임은 중국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게 되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전랑과 같은 중국 미화 영화만을 제작하고 있었기에 한국과의 수준 차이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비한다면 한국인 스타들이 아카데미 혹은 칸처럼 유명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일들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주고 영화제 카펫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3,5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대고 참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젊은 중국인들은 정말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작 미국 주류 문화계에서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이라서 더 비참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음식과 컨텐츠를 자발적으로 흡수하고 있어 그동안 무시받으며 살던 한국계 미국인들이 어깨를 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죠. 이런 상황이니 제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 한류에 열광하는 상황에서 막아낼 수는 없었죠. 코로나 시기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한 한류 팬들과 한국 문화를 좋아한 중국인들은 통제를 뚫고 한국 문화를 향유했는데요.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제재를 가하며 막으려 했으나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죠. 정부의 노력에도 한국 문화는 젊은 세대들의 일상에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전략을 아예 바꿨는데요. 바로 한국 문화 자체를 자국 문화로 흡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동북공정과 같은 논리를 이용하여 한국 문화를 중국의 하위 문화라고 주장하며 문화 강탈에 나선 것인데요. 김치를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더니 심지어는 한복을 한푸의 변형 형태라고 우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한국에서는 황당할 따름인데요. 하지만 한국만 황당하게 여긴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외국 한류 팬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라고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덕분에 중국은 별다른 효과를 거둬내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추종하다시피 하는 합한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합한족은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 컨텐츠를 소비하며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중국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타오바오 같은 중국 쇼핑몰에서 한국풍 한국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옷들만 일부러 사 입는데요. 한국인과 친해지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여길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들 중에는 10대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자주 갈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젊은 세대들은 꽁 대신 닭처럼 한국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연변이었죠. 연변은 원래 조선족 자치구인 만큼 중국 내에서는 관광으로 손꼽히는 곳이 아니었는데요. 최근 한국의 문화의 인기에 더불어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넘어 중국 내 관광지 1위로 꼽히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인기의 배경에는 한국어 간판이 큰 역할을 해냈는데요. 연변은 조선족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쓰기에 간판도 한국어를 기재해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작은 한국이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더군다나 한국 음식까지 즐길 수 있으니 더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어 간판이 가득한 연변대학교 앞상가는 중국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의 벽이라는 뜻의 한거창이라고 불리며 연변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길림성황 미술관, 뮤직박스, 단골 술집 등 한국어 간판이 어지럽게 전시된 이곳에서 찍은 영상이 야사나상에서 큰 조회수를 기록하자 인플루언서들이 집결하는 인증샷 성지가 되었다고도 하죠. 유명한 인기 장소에서는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묘한 현상을 취재한 중국 방송국에서는 중국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거리를 느끼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실제로도 연변 길거리에서는 중국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장면을 따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연변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막대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변 조선자치구에서는 관광객이 작년 한 해 2,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하여 3배가 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관광 수입도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2022년 동기 대비 254% 상승 수치가 나왔죠.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내세웠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던 건데요. 상하이도 중국 젊은 세대들의 이런 심리를 반영하여 한국에서 유행할 법한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있는 상하이 홍신루에 위치한 서울 야시장이라는 이름의 한국풍 가게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 한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한인타운에는 한국인들보다는 중국인들이 더 많이 찾아와 호황기라고 하는데요. 상하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영향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정부에서도 이 흐름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외식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한국 요리를 직접 먹어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한식의 수요도가 늘어났는데요. 그 결과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식 갈비구이와 비빔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촌 비빔밥이라고 불리는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이 텐진시에서만 41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인기를 증빙이라도 하듯이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주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삼겹살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 중 하나인데요. 한 직장인은 삼겹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며 한국 음식은 정갈해서 좋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류 팬들은 음식만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컨텐츠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한국 컨텐츠를 즐겼는데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중점적으로 보며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중국인들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드라마 감상평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존재했는데요. 한국 드라마 추천 리스트를 정리해 링크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컨텐츠를 보고 싶은 열망이 강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제로 답답해하는 심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배우들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통제가 약한 마카오를 통해 한국 배우를 직접 만나러 가는 등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뚫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욕도 중국 젊은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언어가 되었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시바라는 욕입니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 유튜브, 예능에서 흔히 나오는 한국 욕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던 욕이 전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기이할 따름입니다. 심지어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도 해당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단어가 인기를 끌었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속상하고 화난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시바만 한 것이 없다고 입소문이 나기도 했는데 중국 드라마 상은에 출연해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배우 림펑성이 인터뷰에서 아시바를 연발하면서 중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후문도 존재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해당 배우가 리포터의 요청에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쑥스러워하다가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감정을 아시바로 표현했고 해당 장면은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 동영상으로 급부상하며 한국어 욕설도 인기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의 국민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한국 욕까지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일상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에 웃음이 절로 나올 따름입니다. 이에 당국에서는 한류의 흐름을 끊으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애국심을 강조하고 외국어 간판을 중국어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중국어를 강조하는 조례 개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당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류의 열풍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현재, 지금 그에 걸맞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남겨진 일은 앞으로도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적인 것을 변형하는 것이 아닌 한국적인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